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9월 4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큰 바람이, 큰 비가 스쳐 지나가니까 산을 깎고 숲을 없애고 만들었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곳곳에서 무너져 가지고 이 산야를 해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법률적 검토 없이, 공론화 없이, 과학적 검토 없이 느닷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짓지 않겠다, 돌리고 있는 것은 빨리 문 닫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부작용이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갑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한국어를 파괴하는 정책도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부작용이 나느냐? 경제와 환경에서 부작용이 나죠. 사람에 대한 정책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경제는 속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교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북한 농사를 어떻게 망쳤느냐 하면은 다락밭을 만들어라. 산에 다락밭을, 계단식 놀이밭이죠.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부하들에 의해서 무조건 추진하다가 보니까 토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다락밭이 그냥 자갈밭처럼 쏟아져 내려가지고 토사가 강의 상류를 메우고 이게 때의 물 막아버리고 발전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서 농업이 붕괴되는 시초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산이 무너지는 거, 산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는 그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 교시에 의해서 산야가 황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이 좌파 정권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밝혀져도 우기고 나아갑니다. 그냥 나갑니다. 나가다가 절벽을 만나거나 큰 장벽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경제를 살린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좌파에서 벗어나서 개방 쪽으로 간 나라만 경제가 살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죠. 북한은 중국, 베트남 모델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 3대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개방하면은 난로가에 다가가는 눈사람처럼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일본 공산당원 한 사람은 하기와라 료라는 분입니다만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런 평을 했습니다. 눈사람이다. 왜냐? 난로가에 다가가면 녹는다. 그리고 진정한 세계 공산주의자의 적이다. 공산주의 어디에 세습이 있느냐? 공산주의 어디에 부패가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재벌이 바로 김정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지난 2일에 내년 근로장려금 5조 가까이 지급한다. 올해 대비 3.6배로 늘린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댓글이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핵심을 찌릅니다. 기사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빌드라는 우리 조갑제닷컴 회원 되시는 분이 그것을 모았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쓴 필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년 동안 22조로 4대강 하면서 일자리 100만 개 만든
명박이가 100배는 더 유능했던 것 같다. 결국 문재인과 그들의 롤 모델이 베네수엘라 연구였나?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난다지만 열심히 일하며 사는 근로자들만 만드는 정책이다. 그냥 힘 안 들이고 적게 벌고 살면 나라가 돈 주고 고생해서 열심히 돈 벌면 되는 세상이다. 퍼주는 정책 외에는 아이템이 없는 무능한 정부. 저는 지금 개인 1인 사업자입니다. 지난번에 10명 직원 가지고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직원 없고 혼자 먹고 사는 게 정말 세상 편하네요. 저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돈 준다는데 받아야죠. 하지만 나라는 망하겠네요. 돈 준다는데 받아야죠. 그러나 나라는 망하겠네요. 일자리는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배급해 주는구나. 국민들에게 돈을 배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일부 국민들이지만. 경제는 나 몰라라. 왜 부모님이 문재인 찍으면 나라 망한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면서 구직 활동하는 청년입니다. 솔직히 저거 눈먼 돈입니다. 눈먼 돈. 내가 아는 미용실 원장 현금 결제 세금 포탈하고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해마다 받아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더라. 진정 참 좋은 복지, 좋은 나라인 건가? 이들이 국민 세금 걷어서 국가 발전 쓰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국고금으로 표를 매수하려 하는구나. 바로 사전선거법 위반이요. 선거자금법 위반이다. 선관위나 국회는 정부를 고발해야 하고 검찰은 엄정수사해서 처벌하라. 이거는 상당히 농담 중에 은중유골이라고 그러죠. 말에 뼈가 있다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을 연간 몇만 명씩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립형 인간이 아니라 국가에 의존하는 인간을 만듭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좋은 집권 세력에는 좋은 표밭입니다. 좋은 표밭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통해서 계속 집권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국민 세금으로 공짜 복지 그리고 일자리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여기 나오는 근로장려금 5조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의타심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국가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 좌파를 찍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이 자금은 불법 선거 자금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은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장려금이 아니라 일 안 하는 장려금이다.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들 돈 뺏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잘하는 것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성을 세금이나 쳐다보는 게으른 국민성으로 개조하고 있는 중이다.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여기 나왔는데 베네수엘라가 원래 물가 상승률이 150만 %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자 나라, 석유 부자죠. 자원이 많습니다. 경치도 좋습니다.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정부가 공짜 복지를 하고 또 물건값을 정부가 정하고 환율도 정부가 정하고 외환을 보통 사람들은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게 규제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제조업이 붕괴됐습니다. 왜냐? 물건을 만들어도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으로 팔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만들죠. 정유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세계에서 기름이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기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나가버렸, 말하자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좋은 나라가 공짜를 가르쳤습니다. 차베스, 그 뒤에 후계자가 계속 공짜 복지를 하다가 기름값이 폭락하니까 국가 부도 사태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니까 국민들의 몸도 망가졌어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체제가 망가지니까 북한 주민들의 몸이 망가지고 나라가 잘 되니까 대한민국은 키가 무럭무럭 크고 오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나라와 개인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선거를 해도 계속 그런 대통령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왜냐? 국가 의존형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고소득, 고학력층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공짜 복지,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이 공짜 복지, 일자리 정책이 한 부분에서는 성공합니다. 경제를 망치는 데도 성공하지만은 표를 많이 확보하는 데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어버리면은 베네수엘라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